안녕하세요. 아르케고스 경영연구소의 이승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무속인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한 번도 무속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한 경험이 없는데요. 그런데 왜 그 무속인들은 일종의 임상심리학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영매라는 본업에 충실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무속인의 일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뭔가 정서적, 영적 고충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들어주고 뭐 진단하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심리학 전공자는 아니라고 해도 나름대로 임상 심리와 대인 관계에 대한 경험치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인 동시에 아마도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속인들처럼 저도 직업적으로 기업, 특히 뭐 힘들어하는 조직이나 리더들 만나서 면담하고 들어주고 그 조직의 상태를 진단하고 때로는 결정을 도와주는 게 일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런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어도 그 조직의 상태를 드러내는 요소가 매우 강하게 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저의 신경을 많이 끄는 게 공간입니다. 사무 공간이요. 이를테면 책상은 어떤 걸 쓰고 있고 그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칸막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높이인지, 그 조직의 공간 배치가 사람들의 위계를 반영하는지 아닌지, 반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지, 이런 것 등등 정말 공간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 인간 자체가 환경에 의해서 구성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핵심 요소로서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인식은 아무래도 좀 로크랄지 그런 철학자와 같은 영국 철학의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현실에서 부딪혀보면 정말 강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을 잘하는 조직들 보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잘 일어나게끔 하는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의 배치에서부터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깝게 있고 업무적인 관련이 좀 먼 사람들이라고 해도 오다 가다가 자연스럽게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뭐 특정인이 권력과 정보를 좀 독점하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 상태가 공간으로 더 강하게 표상되는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조직들은 뭐 굳이 제가 깊게 얘기해 볼 것도 없이 그 공간만 봐도 일을 썩 잘할 거라는 기대가 생기지는 않죠. 그런데 한국 회사들을 보다 보면 제가 느끼기에 거의 모든 조직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회의실이에요. 이 회의실이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문제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 일단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회의실이 그냥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여요. 다들 이렇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회사가 어떤 측면에서는 공간이 좀 남아돈달까요? 좀 지나치게 여유로운 느낌도 드는데 이상하게 회의실은 항상 부족해요. 회의실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회의 용도로 배정된 그 공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작아요. 제가 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국 회사들이 회의실로 배정하는 면적이 대략 전체 사무 공간의 1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나마 굉장히 낮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그냥 작습니다. 할당되어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니까 회의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문제로는 공간이 좀 쓸모없다고 해야 할까요? 잘못 디자인되어 있는 회의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제가
직업적인 퍼실리테이터다 보니까 경영자문을 하고 공간을 활용해 가면서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 소통과 응집을 이끄는 워크샵 같은 활동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조직들은 좀 뭐랄까요, 무신경하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대충 되어 있어요. 뭐 단적으로 회의실이 있다고 하면 딱 사각 디자인에 앞쪽에는 대형 TV가 있고 2열로 쭉 앉는 보통 그런 흰색 사무용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여러분들의 회의실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아마. 다들 무슨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회의실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그 벽을 못 쓰게 해놨어요. 벽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쓸 수가 없다는 말은 회의하다가 보면 뭔가 각종 메모를 뭐 A4지든지 포스트잇이든지 적어서 벽에 붙이면서 토의를 하고 그런 게 정말 생산성을 크게 높여주는데 의외로 수많은 회의실들이 다양한 이유로 벽을 못 써요. 그 공간을 죽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퉁쳐서 다 회의라고 하지만 회의는 정말 다양합니다. 논의하는 주제나 그 깊이도 회의마다 다 다르고 참석자의 규모가 다르고 회의의 분위기라든지 그 회의 일정, 뭐 심하게는 회의가 열리는 계절과 날씨까지도 다 회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맥락들을 엄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소통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 인류 문명의 굉장히 근원적인 주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수반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당히 회의실을 배치하고 공간을 구성해 두면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공간이 가지는 한계가 거꾸로 그 조직의 소통 능력의 한계를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고 회의실을 만든 건데 잘못 만들어진 회의실이 우리의 소통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훨씬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쁜 환경에 넣어두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일을 못하게 되는 모양인 거죠. 그 왜 아주 옛날 켈트적 설화인 아드왕의 전설을 봐도 바로 원탁 회의가 나오잖아요. 회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회의실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회의가 너무 많아요. 해야 할 회의는 안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회의는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적당히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영진이거나 대기업의 간부급 리더시다 라고 하면 제가 정말로 바로 옆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아마도 출근하면 바로 회의로 시작할 겁니다. 어떤 날은 아예 하루의 시작이 조찬 회의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회의 한두 건 하고 나면 오전이 지나가는 거죠. 때로는 점심도 편히 먹기 힘든 날이 많아요. 브라운백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이게 좋다고 해야 할지 샌드위치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지경이 되는 거죠. 오후에 일정이 뭐였는지도 이제 이쯤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뭐 비서가 어디로 가라고 하거나 혹은 뭐 회의를 잡아둔 다른 멤버가 쪼아대면서 왜 빨리 안 오냐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헐레벌떡 다른 회의를 갔다 오죠. 이제 좀 짬이 나서 오후에 1시간, 2시간 정도 업무를 좀 보나 싶었는데 이러면 또 퇴근 시간이 어느새 다가와 있어요. 그러면 밀려있는 일들을 쳐다보면서 오늘은 언제 퇴근하지? 애가 올 때 뭘 사오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데 그런 찰나에 또 대표님이나 본부장님 같이 뭐 이런 높으신 분들이 갑자기 연락해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아니면 혹은 뭐 반대로 본인이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대화가 필요했던 멤버에게 저녁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고 연락을 합니다. 이제 다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저녁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절반 넘게 비어있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날 진도가 안 나간 개인 사무를 열심히 보고 운이 좋은 날은 이제 아이가 잠들기 전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에 퇴근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마도 뭐 사람마다 편차가 크겠지만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의 리더들, 간부들이 1년에 한 200일은 이러고 사는 거죠. 내가 내 정신이 아니고 그냥 회의하는 기회가 된 것 같죠.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놀랍게도 멤버들은 나를 뒤에서 비난을 해요. 아니, 저 인간은 필요할 때는 맨날 자리 없고 회의만 쫓아다닌다. 뭐 혹은 회의 가봐야 일만 받아오면서 왜 가나 몰라. 이렇게 뒷담화들을 해댄 게 여기저기 튕겨서 내 귀에까지 들어오거든요. 보통은 좀 큰 회사라고 해도 생각보다 이런 말이 빨리 퍼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듣다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야 할 회의는 안 하고 불필요한 회의는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의 비체 개성을 손보지 않으면 회의실 그 자체가 공간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해도 조직 내에 여러 리더들이 계속해서 그런 저생산적인 회의의 늪에 빠져 지내게 되니까 회사 전체로는 공간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 비단 회의실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회의실은 우리의 인식 이상으로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회의실에서 많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잘 설계를 할 필요가 있고, 혹시 불필요한 회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 더 생산적인 환경에서 일하시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보태고 싶은데요. 그 영국의 저명한 지리학자인 론 존스턴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제가 정확한 원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존스턴 선생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공간이 있고 공간에 모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개념적으로 더 높은 해상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 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들이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